어제 SBS 8시 보도 세월호 고의 인양 지연이 마치 인대였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보도를 한 기사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한 해명 촉구 항의를 하면서 오늘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들을 만나서 강력한 인사를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뭘 보더라도 이것은 보도의 어떤 기획 기사에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뉴스로서 정확한 근거도 없고, 실제 해수부 해명을 보면 해수부나 장관, 차관, 그리고 이철조 인양 추진 사업 반장을 비롯해서 이 인양 여부의 시기를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한 흔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해수부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확실한 진술을 기초해서 이 민감한 시기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국민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문재인과 우리 당의 치명적인 음해를 한 이런 기사를 함부로 낼 수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취재한 기사도 기사고 이 보도국에서 데스크에서 편집해서 밑에 그랬다가 차기 정권과 거래 의혹이라는 글까지 써서 이것을 보도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기획 기사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 7일 남은 나중에 가짜 뉴스를 SBS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강력한 항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8시에 이에 대한 해명 기사를 철저하게 해명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의도와 달린 오해다 이런 식의 해명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점을 이야기했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에 대한 사고가 철저히 필요하다. 그리고 선관위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 남은 6일 동안에 이러한 비열한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오도시키려는 이러한 행위들은 철저하게 규탄되어야 되고, 더구나 이러한 불확실한 보도의 기초에서 마치 이것을 때를 만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박성규 자유한국당 이런 이 야당들의 이런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정확히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도에는 특이하게 단독이라는 표제가 붙었죠. 단독이라는 표제를 붙일 때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새로운 팩트를 홀로 입수했을 때 그런 표제를 사용합니다. 어제 기사를 분석해 보시면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은 해수부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인터뷰였어요. 근데 이 해수부 공무원은 방금 송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양 시기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인양 단장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만나고 한 보도본부장도 확인해 줬습니다.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단장도 아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인양 시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그런 공무원의 개인적 생각에 불과했을 텐데 이것을 마치 엄청난 사실이냐, 엄청난 증거이냐, 그걸 가지고 단독이라는 표제를 붙여서 보도한 것 자체가 저희들은 기획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도 꼭 참고해서 보도해 주십니다. 과연 D-7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가짜 뉴스가 일주일을 앞두고 판을 칠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SBS가 그 가짜 뉴스에 첫 포문을 열 거라고 저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난 탄핵 전국의 SBS가 JTBC와 함께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대,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았던 것들, 어떻게 SBS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르고 하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인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바로 받아쳐서 확대 해석하며 악의적인 선전을 해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SBS에 대한 그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어떻게 사과를 하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 가짜뉴스로 끼친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가짜뉴스를 누가 낼지 또 보겠습니다. 네. SBS 그야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JTB 지금 SBS 보도본부장이 페이스북에도 사과를 했고 이 기사를 내린 것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나 박성규 이런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압력을 넣어서 마치 내린 것처럼 언론 통제 이런 것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본부장 말씀은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린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SBS가 어떤 정치권의 압력으로 정당한 기사를 내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SBS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독이 또 될 것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말씀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대해 연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의 그런 사기극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다시 6일 대선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비열한 공작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를 저지하거나 왜곡시키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철저하게 정말 배제되고 규명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걸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보도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 분은 세월호 가족분들이시고요. 세월호 가족분들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라고까지 쓰고 계세요. 정말 진짜 마음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까지 또 언론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항의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사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부탁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말로는 원래 이런 의도로 기획됐던 게 아니고 기획회의에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자막 선정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의도로 읽히게 돼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밑에 깔린 자막도 차기 정권과 거래 의혹이라고 돼 있어. 단독이랑 꼭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걸 그런 해명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참 이게 참 어떻게 스크린 안 들고 나가는지 참 애매하다, 모호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오늘 밤 8시 뉴스에 충분히 해명을 하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도본부장은 자기가 데스킹을 어쨌든 제대로 못 보았다는 거를 시인하거나 그건 다 시인하죠. 네. 그래서 기사를 내렸다고 하고 그래서 뭐 사과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황당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공중파 간판 뉴스에 단독이라는 꼭지를 달면서 나갈 정도면 그게 체크가 안 돼서 그렇다, 실수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실수를 뭐 단독 붙인 것도 실수고, 그러면 자막 붙인 것도 실수고, 내보낸 것도 실수고, 멘트 딴 것도 실수고, 그럼 실수가 한 번에 그 짧은 뉴스에 4-5개 최종적으로 스크린 하는 것도 실수까지, 실수가 그냥 연속으로 뭐 수십 개가 터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과연 누가 그런 부분이 좀 다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단 그 공무원이 어쨌건 누군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책임자는 확실히 아닌 거는 분명히 들으신 거죠? 아니 이미 이제 장차관들하고 통화를 송영길 의원이 했는데 다 아니라고 했고 그 내용을 얘기해서 단장까지 아니냐 했더니 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공무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아니 그럼 KBS가 SBS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SBS 저기 말단 직원 인터뷰 따가지고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SBS는 뭐 국민의당이 주석이라 했습니다라고 보도하면 그 되는 거냐? 그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식의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고 그 다음을 판단하시는 거죠.